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수업 노트 필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8단원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대중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중문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59에서 160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평가인데요. 먼저 대중문화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지를 각각 살펴볼 거고요.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걸 대중문화를 유튜브 같은 것을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문화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우리 이제 흔하게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가장 많은 이유는 쉴 때죠. 그리고 뭔가 재밌는 거를 찾을 때. 그래서 휴식이나 오락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밌는 컨텐츠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삶에 활력을 얻죠. 그렇게 재밌는 거 보면 막 웃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긍정적인 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매체는요. 지난번에 대중매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특정 왕이나 귀족 같은 특정 계급만이 교양 있는 그런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중매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지잖아요. 돈이 많은 부유층과 돈이 별로 없는 서민층 이런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조금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도 좀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오페라 뭐 이런 비싼 문화 티켓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100만원 넘어가고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걸 보기 힘들죠. 요즘에도. 그래서 요즘에는 대중문화 TV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이제 별로 돈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도 유튜브나 이런 TV로 고급 문화, 오페라 같은 것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이제 대중매체 TV 같은 거에서 특히 예전에 이런 게 많았는데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불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파는 식당을 찾아가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또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파헤친다든지 사회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거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거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비판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물론.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거는 주제가 좀 다양하긴 하죠. 아니면 뭐 불법 업체들, 뭐 사장님들, 나쁜 사장님들에 대해서 탐사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TV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의 나쁜 면들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그럼 어떤 단점이, 나쁜 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락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강조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편하고 재밌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진짜 중요한 사회 문제 있죠. 자, 이런 거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대중문화의 장점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오락 기능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게 약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무관심해지고 비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야구 경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뭘 또 불편하게 탐사 보도를 하고 이런 걸 하나 뉴스에서 뭘 맨날 저렇게 나쁜 것만 이렇게 들춰내나 하면서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례를 하나 들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들 있잖아요. 독재자들은 항상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기 독재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이런 오락거리들 뭐 오락이나 스포츠 이런 거를 좀 허용해주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서 독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중문화에 너무 안락한 거 좋은 거에만 이제 빠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대중문화의 특성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상업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제 상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대중문화는 상품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막 어그로 끌고 이런다고 표현을 하죠.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또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즉흥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짧게 간단한 것만 보다 보면 복잡한 사회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4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에 요즘에 진지하게 긴 글을 읽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자, 그런데 진지하게 긴 글 이런 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에만 너무 가면은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대중문화가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비슷한 문화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제 쭉 퍼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할 때, 또는 우리가 유행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그런 데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아지는 겁니다. 유행인 롱패딩이 친구들이 입고 있으면 나도 사고 싶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대중문화의 특성, 문제점이었는데 획일화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요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요런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죠. 내가 구독을 눌렀던, 구독을 누르지 않은 채널이건 그런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만 계속 나한테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피드에 뜨고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그 정치인의 좋은 것만 찾아봤는데 계속 그런 것만 업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네. 왜냐면 유튜브에서 TV에서 다 그런 것만 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눈에 보여주니까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증가하게 되는 것, 확신이 한쪽 편으로 향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확신되는 것. 이거는 우리 유튜브 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의 알고리즘, AI,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영상을 뜨게 하는 건데, 유튜브 알고리즘의 함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단점에 해당되겠죠. 자, 세상의 일부만 보고 자기 생각이 100%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일부만 보는 거죠. 세상의 일부만 보여주는데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게 되는 확신 편향의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한 걸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이런 확증 편향을 계속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유튜브 어플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확증 편향만 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요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좀 다른 거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락이 너무 강조되면 진지한 거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지한 거에 있는 사회 문화, 이런 사회 문제적인 것들을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락도 좋지만 오락이나 즉흥적인 짧은 그런 거에만 빠지지 않고, 여기에 빠지면 독재자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관심을 그런 데다가 돌려서 자기가 독재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좀 더 진지한 태도, 그리고 좀 더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평가, 요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오락적이고 즉흥적인 건 좋아요. 근데 얘네는 사회 문제 있죠? 불평등,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들, 뭐 정치인들의 뭐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짧은 영상에 진지한 걸 많이 담아낼 수 없고, 오락적인 거에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진지하고 비판적인 요런 자세를 가진다면, 자, 요런 거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지한 거에서, 오랜 영상에서 우리가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담아내고 우리가 그걸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태도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이 비판적인 평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비판적인 평가라는 것, 그리고 그냥 즉흥적인 수용하는 거.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아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 거랑, 아니 뭐 재밌네, 재밌는 것만 보고 하는 거랑 비판적인 평가랑 어떻게 다를까? 즉흥적인 수용은 단계도 짧습니다. 그냥 와, 그냥 재밌다 하고 끝. 다음 단계 없어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판적 평가는 복잡합니다. 자, 그게 일단 사실인지 팩트인지를
판단하고 계속 그게 맞는 건가? 의심해 봐야 한다. 의심하는 이런 태도 중요하고요. 이런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정보를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검색해 봐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를 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딱 두세 가지만 검색해 봐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아, 그건 뭐가 잘못됐네. 그건 일부분은 맞는데 뭐가 다르네. 자, 비판적 평가는 이렇게 단계가 다양하게 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거를 반드시 해야지만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게 대중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라고 오늘 수업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대중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